분명 세게 쳤는데 동반자랑 비거리가 똑같아요. 드라이버를 바꿔봐도 레슨을 받아봐도 이 10m가 안 느는 답답함 다들 느껴보셨죠?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그리고 이번 촬영 모델은 안녕하세요, 킬러골프입니다. 비거리가 안 느는 답답함을 대부분 스윙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사실 핵심은 스윙이 아니라 공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헤드스피드에서 7에서 10m를 더 보내는 너클밤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프로들이 왜 그렇게 멀리 치는지 그 비밀을 알고 또 연습장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같은 헤드 스피드인데 10에서 20m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런치 앵글과 스핀에 있어요. 런치 앵글은 공이 뜨는 각도고 스핀은 다들 아시죠? 공이 얼마나 회전하는지예요. 런치 앵글은 낮게 뜨고 높게 뜨고가 있겠죠. 그리고 스핀도 적고 많고가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 구질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조합을 이루 총 4가지로 나눠져요. 텀블러, 라이저, 플로터, 마지막 너클밤이죠. 먼저 텀블러예요. 텀블러는 낮게 뜨고 스핀이 적어요. 그래서 총알처럼 낮게 날아가요. 스팅어샷이죠. 그 다음 라이저는 낮게 뜨고 스핀이 많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로터는 높게 뜨고 스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플라이볼처럼 떠있다 떨어져요. 롱샷이죠. 그리고 마지막 너클밤은 높게 뜨고 스핀이 적습니다. 가장 비거리가 많이 나는 게 뭘까요? 네, 너클밤이에요. 그럼 왜 너클밤이 비거리가 더 나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런치 앵글과 백스핀이에요. 먼저 런치 앵글입니다. 같은 볼 스피드 80m/s에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2도일 때와 플러스 2도일 때를 비교하면 비거리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7에서 10m 차이가 나요. 스윙을 바꾼 게 아니에요. 클럽이 공을 만나는 각도만 바꿨을 뿐인데 10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핀 양이죠. 너클밤은 고런치 저스핀이라서 높이 뜨긴 하는데 스핀이 적어요. 여러분, 어프로치 할 때 백스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네, PGA 프로들 보면 공이 뒤로 굴러오잖아요. 근데 이 스핀이 적으면 공이 떨어진 후에 앞으로 쭉 굴러갑니다. 이게 너클밤의 핵심이에요. 높이 떠서 멀리 굴러간다. 그럼 실제 수치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PGA 투어 선수들의 평균은 런치 10.4도, 스핀이 2760rpm이고 약 290에서 300야드를 칩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약 한 14.5 핸디캡 정도죠. 이 아마추어들의 평균 스핀은 3275rpm이에요. 어떤가요? 너무 높죠? 같은 속도인데 스핀이 500rpm 이상 많으니까 공이 공중에서 너무 빨리 떨어져요. 핑에서 연구한 최적 차트를 보면 가장 멀리 치려면 런치 12에서 16도에 스핀 1800에서 2800rpm이 나와야 한다고 해요. 실제로 로리 맥길로이는 어택 앵글이 약 플러스 4도에서 플러스 6도 사이, 스핀 2282rpm 정도로 캐리 305야드 이상을 보내요. 아마추어 평균 마이너스 2도와는 6도 이상 차이가 나죠. 물론 로리처럼 할 순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플러스 3도 정도를 목표로 하면 어택 앵글 1도당 론치 1도 상승 플러스로 스핀이 2에서 300rpm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모여서 7에서 10m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드라이버 샷이 어떤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겠죠? 런치 앵글과 백스핀 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드라이버가 높이 뜨는데 거리가 짧다면 스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플로터인 거죠. 반대로 공이 낮게 깔리면서 굴러가기만 한다면 런치 앵글이 너무 낮은 거 텀블러죠. 본인의 런치 앵글과 스핀 수치를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적 있나요? 없다면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골프존이든 퀴디든 트랙맨이든 한 번만 찍어보세요. 자기 수치를 알아야 어디를 고쳐야 할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너클밤을 만들까요? 정말 간단한 3가지 세팅만 바꾸면 됩니다. 너클밤의 본질은 어퍼블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어택 앵글을 양수로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클럽이 올라가면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방법 딱 3가지 기본 세팅은 티 높이, 볼 포지션, 체중 이동이에요. 먼저 왜 이 3가지가 중요할까요? 전부 같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헤드가 공을 만나는 순간에 올라가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티를 높이면 클럽이 올라갈 공간이 생기고, 볼을 앞에 놓으면 클럽이 올라가는 구간에 공을 만나고, 체중을 왼발로 옮기면 상체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올려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이 3가지가 합쳐져야 어퍼블로우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방법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티를 1cm 높이세요. 공 절반 이상이 드라이버 위로 나오게 꽂으면 됩니다. 이러면 클럽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을 맞힐 공간이 생겨요. 낮은 티에서는 클럽이 내려오면서 공을 만나버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핀이 올라가고 너클밤이 아니라 플로터가 돼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공이 드라이버 헤드 위로 최소 반 이상 나오면 돼요. 두 번째는 볼 포지션이에요. 드라이버를 잡고 셋업을 했을 때 볼 포지션을 왼발 뒤꿈치 안쪽 라인에 두세요.
스윙할 때 클럽이 가장 낮은 지점은 보통 양발 중간이에요. 그런데 공을 왼발 뒤꿈치 안쪽 라인에 놓으면 클럽이 이미 올라가는 구간에 공을 맞춰요. 자동으로 어퍼블로우가 되는 거죠. 오버탑이나 훅 걱정되시죠? 정확한 포지션에 넣으면 오히려 그 실수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 다운스윙 때 왼발로 땅을 확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프로들은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왼발로 몸무게를 옮겨요. 이걸 하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뒤로 기울어지면서 올려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체중 이동이 없으면 손으로만 치게 됩니다. 이러면 거리도 안 나고 방향도 안 잡혀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다 바꾸지 마세요.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하는 게 정답이에요. 1주차에는 티만 높이기, 2주차에는 볼 포지션 추가, 3주차에 체중 이동까지 완성이죠. 급하게 한꺼번에 바꾸면 오히려 적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퍼블로우를 하려다가 체중 이동 없이 손목만 뒤집는 거예요. 이걸 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어퍼블로우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공이 왼쪽으로 확 밀리거나 뒷땅을 치죠. 혹시 드라이버는 괜찮은데 아이언이 안 맞는다면 이 플리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프로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리 맥길로이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백스윙 탑에서 왼발을 꾹 밟으면서 지면에 체중을 눌러요. 그 다음 왼 다리로 지면을 다시 밀어 올려요. 그 발력으로 상체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어퍼블로우가 완성되죠. 이 스윙 언제 봐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체중은 앞으로 가는데 상체가 뒤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해요. 순서가 바뀌면 플리핑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타이틀리스트 코치로 유명한 조 플리어가 알려주는 드릴이에요. 클럽을 셋업처럼 똑같이 잡으세요. 여기서 클럽을 살짝 올려 클럽 헤드가 공중에 떠있게 하세요. 손 아래로 클럽 무게가 쭉 매달려 있는 느낌 나죠? 이 무게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합니다. 이제 탑에 올라갔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해요. 왼발을 꾹 밟으면서 체중을 싣고요. 동시에 손에 힘을 빼고 클럽 무게가 아래로 떨어지게 놔주세요.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왼발로 지면을 밀어 올리세요. 그러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요. 이때 팔로 휘두르는 게 아닌데도 클럽에서 스피드가 느껴져요. 이게 바로 지면 발력으로 치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공 없이 이것만 5번 반복하세요. 타이밍이 잡히면 그대로 실제 스윙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스핀을 너무 많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이슨 디셈보가 딱 이 경험을 했어요. 헤드페이스 중앙에 맞으면 스핀이 2400rpm 정상 범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토우에 살짝만 빗맞아도 스핀이 600rpm이나 빠진다는 거예요. 2400에서 600이 빠지면 1800이 되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구에서 너클볼 아시죠? 스핀이 안 먹으면 공이 제멋대로 날아갑니다. 골프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뜨기만 하고 양력이 안 생겨서 뚝 떨어지죠. 아마추어 적정 범위가 2000에서 2800인데 하한선 근처에서 놀면 미스 한 방에 바로 범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 너클밤을 만들 때 스핀을 극단까지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습장 가실 때 일단 티만 반 인치 높여서 10개 쳐보세요. 느낌부터 잡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헤드 스피드는 그대로인데 비거리를 높이는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핵심은 너클밤 구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런치 앵글은 높게, 백스핀은 낮게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티를 높이는 것, 두 번째는 볼 포지션을 왼발에 두는 것, 마지막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헤드 스피드 높이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허리만 망가지고 몸만 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미있는 골프를 1년, 2년 즐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아니 50년 동안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들이 즐겁게 골프 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